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자, 이제 우리 17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론이 명확한 문제이긴 해요. 이론이 명확한 문제인데,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핵심 정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게 뭔지냐면, 첫 번째, 이게 저 주제가, 이 친구는 지금 일단 영역별 물류예요. 일단 영역별 물류. 영역별 물류라는 거라는, 이 영역별 물류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영역별 물류 몇 개 있었냐?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개가 있었어요. 자, 조달 물류가 있었고, 조달 물류. 그 다음에 생산 물류. 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물류. 그 다음에 이제, 그쵸, 영물류. 요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말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지금처럼 요거를 계산 형태는 아니지만 영역별 물류와 그에 따른 해당하는 영역별 물류 B까지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달 물류는 하나의 행위잖아요. 그러한 조달 물류를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조달 물류 B. 생산 물류도 행위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비용이 들어간다. 생산 물류 B.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조달 물류는 무조건 키워드가 뭐예요? 그렇죠. 키워드가 원재료 조달. 키워드가 원재료 조달이에요. 그래서 생산 전까지. 그 다음에 생산 물류 같은 거는 생산, 그 다음에 완료, 그래 어디까지요? 판매 창고 입고까지라 그래요. 판매 창고 입고. 판매 물류는요, 그쵸? 소비자까지의 물류예요.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거. 어디서부터요? 판매 창고에서부터. 영물류는 뭐예요? 소비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소비자로 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소비자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영물류는 세 가지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반회폐. 아시죠? 요거. 네. 반회폐. 네. 반품, 회수, 폐기. 자, 그럼 바로 이제 요게 기본 베이스예요. 요 내용을 아시고 이제 요거 들어가시는 거예요. 17번에 이제 보시면 A기업은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운송해서 하역하는데 40만원 밑줄. 아마 요거는 이제 운송해서 하역까지 했으니까 아마 여기 조달 물류 쪽일 거예요. 40. 예, 여기 조달 물류 생산하기 전까지 들어가 40. 여기고요. 창고 입고를 위한 검수비 입고하기 위해서 10 여기겠죠.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제조하는 30만원. 생산 공정에 투입했다니까 여기겠죠? 생산이니까요. 네. 얼마라고요? 30. 그 다음에 이어서 완제품 출고 검사에 20만원. 그러니까 완제품 동그라미. 이어서요. 완제품 포장에 50만원. 완제품 동그라미. 그 다음에 트럭에 상차하여 고객에게 배송한 데까지. 고객에게 배송 밑줄 별표 30. 그러면은 지금 판매 물류에서 뭐가 들어간 거예요? 완제품 출고 검사, 완제품 다 만들어진 거를 출고했다 이거죠. 거기에 20. 그리고 그거를 포장하는데 50. 출고했고 포장했고 걔를 소비자, 고객에게까지 배송한 30. 도합 얼마예요? 100. 조달 물류비 50. 생산 물류비 30. 고객으로부터 아직 반품, 회수, 폐기 이런 거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빵원. 그러면 A기업에 무슨 물류 물어봤습니까?
판매 물류비 물어본 거잖아요. 100만 원 4번 끝. 요 틀을 유지하셔야 돼요. 이것만 가져가세요. 자, 다음 18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이거 한번 꼭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18번째 문제는 자,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이 문제는 뭐 이론 논리적으로 가져가실 게 없는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이 시험 100점 맞으시려고 치시는 거 아니시죠? 네. 투자 수익률 ROI 설명 답은 1번이고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나머지는 다 정의를 왜곡시켜서 오답 낸 거고요. 답 1번이래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1번이구나 하고 해서 이건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요. 그냥 아 1번이구나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끝났고요.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은 독특한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가 ERP 물류 같은 데에서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요거 이미 별표 하나 할게요. 19번 문제 같은 거는 이렇게 한번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번. 네. 19번 문제 같은 거 잘 보세요. A기업의 물류 성과 지표가 다음과 같을 때 밑줄입니다. 현금 전환 주기. 자, 잘 보세요. 현금 전환 주기래요. 현금 전환 주기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이거 절대 이론이나 어떤 논리 같은 걸로 가져가실 문제 아닙니다. 나온다면 또 똑같은 패턴으로 나올 예정이니까 보시면은 재고기간, 매출채권 회수기간, 매입채무 지급기간 있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재고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고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서 무조건 플러스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 회수. 우리 매출채권이라는 게 받을 돈이에요. 받을 돈. 그러니까 받을 돈은 언젠간 받겠죠. 매출채권. 회전 매출채권만 쓸게요. 매출채권 언젠가 받을 돈이죠? 플러스. 그 다음에 매입채무는요. 매입채무 갚을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친다면은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돈이에요. 빠져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항상 뭐 하는 돈이다? 그렇죠.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항상 우리 요 현금 전환 주기라는 내용에서 요 개념, 요 개념, 요 개념은 그냥 가져가자. 재고는 플러스, 매출 채권도 플러스, 매입 채무는 뭐다? 나가는 거다. 그러면은 3 더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 뭐예요? 2 더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뭐 빼는 거예요? 3 빼는 거죠. 그러면 결국 5에서 3을 빼는 거네요. 답은 2 되겠습니다. 2. 이렇게 푸세요. 아셨죠? 재고는 늘 더한다. 매출 채권도 더한다. 매입 채무는 뺀다. 양수,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시험장에서 푸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0번 별표입니다. 이런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죠. 20번 문제. 보시면 같이 볼게요. 이 영상이 지금 연달아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텀이 굉장히 길었죠. 제가 이제 사실 좀 건강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유튜브를 못 찍었었는데 지금도 건강, 특히 왼쪽 다리 발가락 골절된 거는 아직도 안 좋습니다. 예, 계속 아프고 한데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는 제가 움직여야 됩니다. 예, 이제 발가락이 아니라 거의 뭐 손가락이 부러져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 찍어야 됩니다. 일단 먼저 요거 20번이 손익분기점 문제예요.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은 두 가지의 순서가. 첫 번째는 판매 수량. 판매 수량. 일명 여기서 나오는 뭐예요? 제품 판매량. 두 번째는 판매 수량 적혀볼게요. 매출 수량. 다시 쓸게요. 차라리 매출 수량. 매출 수량. 예, 라인 맞춰야 돼요. 매출 수량. 첫 번째로 구하는 게 매출 수량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출 수량이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는 게 매출액이에요. 예, 매출액. 그리고 우리 이 매출 수량 우리 여기서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지금 문제처럼 제품 판매량. 판매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매량. 지금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수량을 구해야지만 요거 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이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손익분기점에서는 데이터 딱 3개 줘요. 어떤 거 주냐면 3개를 어떤 게 주냐면은 3개 줘, 3개. 고정비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 주고요. 그 다음에 변동비 줘요. 즉, 이 문제는 딱 요거 3가지만 줘서 판매량, 매출 수량 또는 매출액이 뭐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예비 창업자 A씨의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연간 2천만 원의 고정비, 밑줄 연간 2천만 원의 고정비 2천만 원. 네, 2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발생하였고 제품 한 개당 판매 가격이 1만 원. 1만 원. 네, 1만 원. 그 다음에 변동 비용은 판매 가격의 80%. 여러분, 만 원의 80%가 얼마예요? 만 원의 10%가 1,000원. 80%가 8,000원. 8,000원. 네. 일단 이거죠. 예, 일단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 겁니다. 제가 이거 정통 꼼수 약간 알릴 텐데, 일단은 매출 수량의 공식이 뭐냐? 요 공식이요. 분수로 구하는 거고요. 여러분, 요 고자가 앞으로 이 고자는 무슨 고자다? 높을 고자예요. 높을 고자. 그래서 항상 위 높은 곳에 올려주는 거예요. 고정비 올려줄게요. 높을 고자라고 해서 고정비 위에다 올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절대 음수,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플러스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판매가에서 고정비를 뺍니다. 판매가에서 고정비를 빼요. 이게 바로 매출 수량이 나오는, 판매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올려볼게요. 2천만 원. 여기에 1만 원 들어가고 8,000원 들어가는 거죠. 그 밑에가 바로 뭐예요? 2,000원. 맞나요? 자, 2천만 원에 2,000원. 그럼 뭐예요? 몇 개예요? 2천만 원 나누기 2,000 하세요. 그러면 10,000개예요. 10,000개. 이게 바로 뭐예요? 손익분기점상 판매량, 매출 수량이라는 10,000개입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구하느냐? 매출액 같은 거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예요. 그때는 매출 수량에다가 잘 보세요. 곱하기 요거. 곱하기 뭐라고요? 판매가. 예. 판매가 그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판매가 그대로 내려주는 게 매출액이에요. 그러면은 10,000개 곱하기 10,000원. 일십, 백, 천만, 십만, 만, 천만. 뭐야?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얘가 시험 문제에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요 매출액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꼼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딱 2,000원, 그리고 2천만 원 구했어요. 그럼 뒤에 공이 몇 개인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냐? 무조건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1은 2니까 무조건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1자 들어가고 뭐밖에 없어. 어차피 뒤에다 0이니까요. 3번밖에 없잖아. 그럼 3번 바로 찍을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바로 우리가 안 써봐도요. 이해하셨나요? 2,000원 깔아줬고 2천만 원 올려줬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앞에 무조건 2니까 여기 무조건 뭐밖에 나올 수 없어요. 1밖에 나올 수 없다 놀리고 다 공이잖아요. 그럼 뒤에 공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도 3번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 분명히 됩니다. 이 문제 이거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가져가 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1번 좀 보도록 할게요. 21번. 21번 보시면은 저도 사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돼서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의 컨디션은 최상입니다. 진짜 최상이기 때문에 이때 지금 이제 몰아쳐가지고 강의를 계속 올릴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수직적 유통경로 21번 별표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우리 여기 수직적 유통경로는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수직적 유통경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직적 유통경로는 VMS라고도 해요. VMS.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기출 문제를 촬영하는 의도도 바로바로 문제만 풀자가 아니라 뭐예요? 기본 핵심 이론 들을 시간 없으면 이것만 보고도 시험 붙게 할 수 있게 만든 또 다른 패키지란 말이죠. 예. 자, 수직적 유통경로는 기본적으로 종류가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기본적으로 종류 크게는 4개까지 있지만 저는 3개를 중요시 여겨요. 3가지요. 자, 첫 번째 기업형이 있고요. 얘 뭐라 그래요? 회사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형이 있고, 계약형. 그 다음 밑에는, 네, 관리형. 네,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업형은 키워드가 이거죠. 통제가 강하고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구조의 법적 소유. 그 다음에 계약형은요, 프랜차이즈 형태라 그래요. 프랜차이즈 형태. 예. 프랜차이즈 형태. 그 다음에 관리형은요, 경로 리더예요. 경로 리더. 참고로 수직적 유통 경로는요, 키워드적으로 얘 자체 키워드가 뭐냐면은 약간 경직성이 강하고 조직 자체가 경직성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진입장벽이 있어요. 높은 진입장벽. 네. 그리고 또 하나, 성과가 높아요. 성과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네, 항상 우수합니다. 수직적 유통경로라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말로 할게요. 제조, 도매, 소매 이런 식의 어떤 유통경로가 있는데 이거 모두가 수평적인 동등한 입장이냐 아니면은 위계질서 서열이 있냐라는 그 2가지 종류에서 얘는 위계질서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서열이. 예. 서열이 있게 만들어진 거고요. 자, 요렇게 갈수록 통제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장 강한 형식, 그 다음 중간 가장 약한 방식, 수직적 유통경로의 어떤 통제력 같은 겁니다. 수직적 유통경로 사실 요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문제 보시면 이거 진짜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인데요. 수직적 유통경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죠. 1번에 보시면 기업형, VMS, 수직적 통합의 정도는 관리형보다 높다. 여러분, 통제력의 정도는요, 가장 약하고요, 가장 강하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관리형보다 높다. 맞죠? VMS 굳이 안 가져가셔도 돼요. 2번입니다. 계약형 수직적 통합의 정도는 관리형보다 높다. 계약형이 관리형보다 높다는 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3번 방금 했어요. 기업형 대표적 유형은 프랜차이즈다. 예? 우리 프랜차이즈가 기업형이에요? 계약형이에요? 계약형이죠? 정답 3번 끝. 4번 맞는 말이고요. 5번도 네. 자, 여러분 4번과 5번에 전통적 유통경로란 말이 있죠. 전통적 유통경로. 전통적 유통경로는 적어주실래요? 수평적이라고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수평적. 네. 수평적입니다. 네. 답은 3번.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2번째 문제입니다. 자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자재관리, 우리 물류니까 당연히 자재관리 쪽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맞고요. 나오고 당연히. 근데 너무 쉬운 문제예요. 먼저
1번에 MRP는 MRP2로 확장되었다. 별표 하나 맞는 말이고요. 이렇게 보세요. MRP라는 게 MRP2가 됐고요. MRP2가 ERP가 됐고요. ERP가 ERP2가 됐습니다. 네. 참고로 MRP는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하고요. 얘는 자재가 아니고 자원을 어떻게 할지, 자원 소요 또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러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ERP는 또 뭐예요? 전사적 자원 관리죠. 전사적 자원 관리. 그리고 ERP2는 ERP에서 확장된 거라서 확장형 ERP라고 해요. 확장형 ERP라고도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맞습니다. 1번. 2번 JIT 최소의 재고 유지를 통한 낭비 제거. JIT 밑줄, 중간에 낭비 제거 밑줄, 그리고 제목 끝에 적시 생산 시스템 밑줄 맞습니다. 그 JIT 이꼴 칸반 3번 맞습니다. 4번 자재 소요 계획 시스템은 자재 소요 계획 여기 있죠. MRP로부터 ERP로 발전되었다. 발전이 됐죠. 맞죠, 여러분? 발전됐죠. 근데 여러분, 자, 여기 잠깐 지울게요. ERP 잠깐 지우고, 여기 지금 나온 MRP와 JIT가 항상 비교가 되는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와요. 요거까지 함께 가져갈게요. 네, 요거까지 함께 가져갈게요. MRP는 여러분 방금 썼던 자재 소요 계획이고요.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적시 생산 시스템이에요. 적시 생산 시스템. 적시 생산 방식이라고 해요. 특히 MRP는 계획 생산이에요. 계획 생산. 그리고 JIT는 주문 생산이에요. 주문이 들어와야지 만드는 주문 생산입니다. 네. 그리고 MRP는요, 푸시 방식이에요. 논리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푸시 방식. JIT는 풀 방식이에요. 풀 방식. 절대 이거. 예. 그리고 또 하나. MRP는요, 비반복 생산에 적용을 해요. 비반복 생산 시에 활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반복 생산이에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네. 자, 요거. 근데 5번에 JIT2 실제로 JIT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를 본따 가지고 요 JIT 방식 이거를 본따 가지고 미국에서 JIT2를 만들었어요. JIT2. 근데 이거 미국에 누가 만들었냐? 미국 보스라는 회사에서 보스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에요. 예, 미국이에요. 네. 여기 일본 도요타 아닙니다.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네, 이것도 별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주저리 썼지만 다 좋은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23번째 문제죠. 23번째 문제. 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도매상과 소매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죠. 일단 23번. 네.
일단 브로커 적어주실래요? 중개상.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의 중개가 주된 기능이므로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네, 중개상이에요. 2번 렉자버. 렉자버에 적어주실래요? 진열 도매상. 진열 도매상. 네. 완전 서비스 도매상에 속한다. 자, 우리가 도매상이라는 게 자, 이제 가져가서 도매상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기능 도매상이 있고요. 한정 기능이 있어요. 한정 기능. 한정 기능. 완전 기능과 한정 기능이 있는데요. 네. 한정 기능이 별표예요. 네. 참고로 완전 기능에는 키워드가 종전, 종합상인 도매상이 있고요. 전문상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상인은 전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완전하게, 전문상인은 한 가지 분야에서 완전하게 이거거든요. 근데 한정 기능은 총 4개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 맨 첫 번째요. 현금 무배달. 참 이 문제가 영어로 냈어요. 현금 무배달. 현금 무배달 도매상. 트럭 도매상. 트럭 도매상. 네. 그 다음에 이제, 그쵸. 직송 도매상. 직송 도매상. 그 다음에 이제 진열 도매상. 이렇게 있어요. 참고로 진열 도매상은 선반 도매상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요 진열 도매상, 선반 도매상 어디에 속해요? 한정 기능에 속한다는 거죠. 정답은요, 2번 틀렸습니다. 네. 예, 완전 서비스가 아니고 한정기가, 완전 기능 서비스냐 한정 기능 서비스냐 지금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여기에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거 그냥 여러분들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3번에 여러분 3번도 지문 선지 3번도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팩토리 아울렛. 자, 우리가 아울렛이 있어요. 아웃렛. 아울렛은요, 운영 주체에 따라서 운영 주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유통업체가 운영하기도 하고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운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뭐 롯데몰, 뭐 현대, 뭐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데는 다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지만 제조업체가 운영하는 게 바로 팩토리 아울렛이에요. 팩토리 아울렛. 요거죠. 그래서 3번 팩토리 아울렛은 상설 할인 매장, 제조업체 동그라미, 잉여 상품, 남는 거, 단절 상품 다 더 이상 안 만드는 거, 재고 상품 주로 취급한다. 잉여 대부분 또 뭐예요? 아울렛의 키워드가요. 그쵸? 2월 상품은 공통. 2월 상품. 2월 상품은 공통이죠. 4번 카테고리 킬러. 우리 카테고리 킬러 제목 뭐라 그랬지? 제목 전문 할인점. 적어주세요. 전문 할인점. 전문 할인점. 네. 맞고요. 5번 슈퍼마켓은 슈퍼마켓이죠. 가볼게요. 끝.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4번째 가볼게요. 24번째. 네. 자,
2차원 바코드에 해당하는 거 2차원 바코드에 일단 먼저 적어주실래요? QR코드. 일단 QR코드 2차원이고요. 또 하나 밑에 1번에 PDF 417 있죠? 얘 2차원이에요. 이 문제는 그냥 어떤 정리까지 가져가지 마세요.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딱 그것만 가지고 가세요. 네. 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EAN 있고 ITF 4번에 ITF14 있죠? 물류 바코드라고 적어주실래요? 물류 바코드. 물류 바코드라고 좀 적어주세요. 물류 바코드. 네, 끝.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25번 RFID 25번 그러니까 24번은 1번이에요. 24번 1번. 네.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은 RFID, 우리 RFID가 뭐죠?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이죠.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 요거죠. 네, 요건데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선 주파수 식별 기법 맞고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다. 맞습니다. 2번 바코드와 스캐닝 기술 기반으로 구축된다. 근데 요 RFID가요. 요 RFID가 요 기술 기반이 이겁니다. 태그, 리더기, 안테나, 호스트 컴퓨터. 호스트 컴퓨터라고 해서 요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네. 근데 바코드 스캐닝 기술 기반 RFID와 바코드는 결이 달라요. 네. 답은 2번 끝. 그 다음에 3번 태그에 접촉하지 않아도 인식. 이게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간 기술로 치면은 쉽게 말하면 하이패스, 교통카드 이런 거가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태그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태그.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태그의 데이터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어찌됐건 간에 어떤 옵션,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건 다 돼요. 다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주파수 대역에 따라 태그 인식거리, 인식 속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요 RFID에서요. 주파수가 고주파가 있고요. 저주파가 있습니다. 고주파 같은 건 원거리 인식. 원거리까지 가고요. 저주파는 단거리까지 간다는 거. 단거리. 네. 이렇게 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26번 문제 볼게요. 26번. 네. 이게 영상을 제가 찍다 보니까요. 에이, 막 한 번에 많이 찍어. 3개, 4개 찍잖아요. 그럼 지쳐가지고 오히려 2, 3일을 못 찍어요. 차라리 한 개씩이라도, 한두 개씩이라도 매일매일 찍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편도 날아가고, 목 편도 나가고, 발가락 부러져가지고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느낀 건데, 하나씩 꾸준히 찍는 게 최고구나. 예,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제가 정말 별일이 아니면은 매일 하나씩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괜히 또 이게 몸이 게을러지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26번입니다, 여러분.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26번 문제가 있죠, 26번. 네. 네, 번인데. 물류센터의 렉, 보관 장소에 전자 표시기를 설치하여 출고할 물품의 보관구역과 출고 수량을 작업자에게 알려주고 출고가 완료되면 신호가 꺼져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있죠. 잘 보세요. 이게 렉이나 보관 장소에 전자 표시기를 설치. 이 렉이나 보관 장소 밑줄입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요. 출고 지시에 따른 피킹을
피킹은 물건 따위를 꺼내는 거거든요. 물건을 꺼내다. 물건을 꺼내다. 네, 물건을 꺼내다예요. 근데 제가 딱 물건을 꺼내려고 이제 전표를 딱 바코드에 입력하면요. 제가 꺼내야 될 칸이 깜빡거려요. 그래서 거기서 꺼내잖아요? 그럼 깜빡거림이 꺼져요. 그러면은 절대 실수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게 바로 디지털 피킹 시스템이라 그래요. 일명 약자로 5번에 DPS. 요거, 네. 요거 이제 키워드가 또 첫 번째 줄에 끝에 출고할 물품 밑줄이고요. 다음 줄에 출고 수량 밑줄이고요. 출고가 완료되면 신호가 꺼져. 작업이 완료 밑줄입니다. 출고와 관련되는 건 요 피킹밖에 없어요. 답은요 5번이에요. 5번. 그 다음에 중요한 거 2번 4번이요. 2번은 운송정보 시스템, 운송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TMS 2번에 TMS가 운송관리 시스템이고요. OMS가 뭐예요? 주문관리 시스템이에요. 요거까지만 적어놔 주세요. 네, 좋습니다. 요 정도 하셨으니까 잠깐 쉬셨다가 네, 우리 27번부터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